훈련 인기가 아주 뜨겁더라고요. 그랬나요? 네. 지렛 댄스. 네, 지렛 댄스가 아주 핫했어요. 혹시 벌 받은 거 아니에요, 이거? 사실 이게 무거워서 사실 버리긴 해요. 오늘은 그러면 진짜 마하를 리뷰를 해볼 시간입니다. 영상이 너무 이뻐요, 그죠? 뒤에 물려서 계속 맞았어. 빙. 신참한테 지금 방어 기동을 하다 맞아서 죽었어. 저 무장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아요. 거의 다 맞아요. 기동을 방어 기동을 한 번 하면 공격 기동을 한 번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방어 기동하다 맞았어요. 훈련이잖아요, 그죠? 공격 기동하다 얘도 죽어요. 죽을 때까지 하니까. 아니면 방어를 잘해야 되는데 떨쳐내서 기동으로 뭐 해야 된다? 쉽지 않아요. 저 지금의 현재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데 미사일들이. 저렇게 같이 보는 장면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영화관이에요. 이제 저렇게 하면 내려와서 에이 그 실력 다 털리고. Par contre, Valois, c'est pas joli, joli. Hein. Ouais, il a essayé de se planquer dans les nuages. 근데 아까 그 구름 속의 숲나바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실제로는 쓰면 좋죠. 왜냐면 엄청난 효과가 나타나니까 눈에서 없어지니까. 실제 상황에서는 모든 걸 동원해서 해야 되겠죠, 그죠? 훈련 상황에서는 중간에 있는 구름을 들어가잖아요. 그런 건 안 해요. 혹시나 있을 사고 때문에 그 전에 임무를 안 해요. 보일 때만 하고. 하네요, 쟤네는. 위험할 텐데, 그죠? 가스 광고 나오나요? 맛있더라고요. 네. 무알콜 새로 나왔는데 카스 앞 광고 봤습니다. T'es shooté, Pitbull. Le 3 Charlie est à moi. Exercice terminé. 구름에 또 들어갔어. 구름에 들어갔잖아요. 지금. 안 보이는 데로 갔잖아요. 저런 방법이에요. 기동으로 뭘 떨쳐낸 게 아니라 구름에 살짝 들어갔잖아요. 지금. 그 뒤에 쫓아오던 애가 어디 갔지 하는 순간 기동을 해서 뒤에 나타나겠죠. 엄청나게 큰 어떤 비행 기술이 필요했던 건 아니네요. 다 저거죠. 카모플라지. 기존에 있는 레이더나 어떤 걸로 뭘 한다 이런 거보다 조종사 능력으로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이 영화가 좀 그런 게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저렇게 이렇게 내리는 것도 선글라스의 역할인 저기가 건가요? 지금 투 바이저를 쓴 거예요. 바이저 하나가 투명 바이저죠. 왜냐면 햇빛이 세니까. T'ai vu, j'étais juste au-dessus. Il t'a enroulé dans son John Derriroll et bam! Son quoi? Son John Derriroll. Il n'y a que Walken qui connaît ces trucs de vieux pilotes de Spitfire. 존대리 회전술이라는 게 나와요. 이거는 제가 처음 들어본 건데 밀리터리 덕후 분들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면 스피파이어 조종술이라고 지금 누가 얘기했는데 저 인성 있는 음악 듣는 친구가 스피파이어 조종술이라는데 제가 그거 한번 찾아볼게요. 2차 대전 전술인 것 같은데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무슨 기술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근데 존 대리를 처음 들어봐서 저건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는 대단하다 싶은 전술이 있나요? 근데 이제 그런 기동술 자체가 뭐가 대단하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와중에서 적기를 튕겨내서 방어 위치에서 공격 전술로 가고 공격 위치로 가는 게 대단한 건데 옛날 비행기들이 바렐롤이라는 롤이 있어요. 이렇게 그냥 이건 A롤 그냥 도는 거 에어롤으로 도는 롤. 근데 바렐롤은 이런 롤이 아니라 이렇게 선회를 하면서 크게 원을 그리는 기동이 있어요. 자, 근데 적기가 고속으로 이렇게 뒤에서 낚아채려고 쏠려고 들어오고 있는데 얘가 크게 룸을 그리면 속도는 많이 없어지지만 전진 팩터가 줄어요. 뒤에서 오고 있죠. 전진 팩터가 줄어서 얘가 오! 하는 순간 빠져나가. 이게 앞으로 튕겨나가죠. 그러면 여기서 뒤로 가는 바렐롤 또는 여기서 안 튕겨나가면 여기서 러더를 차고 기다려요. 튕겨나갈 때까지. 바렐롤 오버 더 탑 뭐 이런 기동들이 있어요. 그런 기동들이 이제 전술에서 많이 시작이 됐죠. 요즘에는 그런 기동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도구 파이터보다 BVR 전술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거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2.5세대, 3세대 비행기들을 안 타본 바로 4.5세대, 4세대로 간 사람들은 이런 기술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러더라는 거를 차서 비행기를 돌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의 비행기들은 플라이 컨트롤이 잡고 있어 러더를 잘 안 차요. 그런 기술들이 어떤 이름이라고 펼쳐진 게 2차 대전, 1차 대전 때 많이 나왔어요. 1차 대전에 이멜만턴이라고 쭉 올라가서 속도를 가지고 올라가서 여기서 기다려요. 속도를 줄여서 고도를 취해서 여기서 다시 공격하고 뭐 이런 턴. 지금에서는 이걸 전술로 쓰는 것보다 썬더버드 또는 우리 블랙 이글스 에어로바틱 팀이 쓰는 기동으로 나오죠. 저렇게 미확인 전투기가 따라 붙는데 왜 모르는지 모르겠거든요. 그게 영화예요.
저런 상황이 나타날 수가 없겠죠. 삼엄하게 경비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국군의 날 행사를 하는데 F-16 편대가 세대가 가고 있는데 뒤에 갑자기 그렇게 뜰 수도 없고 통제를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죠? 이거는 이제 시나리오를 위해서 이제 영화를 저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아니면 프랑스가 통제가 안 되는 사회든가 군도 그건 아니겠죠, 그죠? 야, 은근히 프랑스 시내 다 홍보하고 개선문 에펠탑 국뽕영화 맞다니까. R2B가 서울 나온 것도 아마 그거 아닌가 좀 생각이. 별로 좋은 효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63빌딩 깨지는 바람이죠. 근데 이렇게 보면 미라주 2000이 기동성이 되게 경쾌하게 보여요. 영상 편집을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전투기끼리 부딪히는 그런 전술도 있는. 부딪힌 거 아니에요. 부딪히기 위협을 한 거지. 그러니까 피한 거지. 중국에서는 직접 쳤고 전투기가 미군 정찰기한테. 그래서 그 중국 전투기 조종사는 죽었고 정찰기는 불시착했고 불시착해서 중국에 압류됐죠. 그런 일도 있었어요. 폴란드 우측 상단에 이렇게 러시아 중간에 발트 3국이 있어요. 거기가 지금 나토의 소속으로 넘어가면서 미공군인데 나토에 파견 나온 공군 전투기들이 거기에 주둔을 해요. 거기서 뜨면 바로 러시아 영공하고 가깝죠. 서로 지금 엄청나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그쪽이에요. 병사들이 행진한다 이 마을 저 마을 지나 라쿠카라차 라쿠카라차 보고 싶은 그 얼굴. 얼마나 집이 그리우네. 집에 있는 바퀴벌레가 보고 싶대. 나가 있는 재밌는 노래죠, 그죠? 거기에는 미군의 F-15 전투기들이 날아가면 러시아 전투기가 대응을 해요. 저런 장면이 나와요. 부딪히려고 막 가. 근데 확 도망가는 장면들이 있어요. Trop tard, Walken. 빨리 이젝션 하면 살 수 있나요? 라코는 레이더가 물고 있다는 얘기예요. 미사일이 발사되진 않았어요. 발사 안 했는데 이젝션 할 필요는 없겠죠? 만약에 이제 어쨌든 발사될 수 있는 위치니까. 이젝션 하면은 비행기만 맞으니까 조종사는 상관없겠죠. Charcot 21, Charcot 22, ordre priorité alpha. Abattez immédiatement l'appareil. Je peux pas shooter, y a trop de monde en dessous. 저런 이제 비행기가 떠 있으면 크니까 무겁기도 하고 기동이 좀 많이 낮을 것 같은데 주변에 이제 호위기들이 좀 떠 있죠. 호위하죠. 그리고 뒤에 있고. 자, 스타크래프트로 얘기하면 오버로드 기능은 없는데 정찰하는 조그마한 센서들이 있죠. 그거를 가지고 있고 전투 기능은 없어요. 이게 전투를 능력을 배가시키는 능력. 저희 지금 파일럿이 이젝션을 하고 없는 상태거든요.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비행기가 파일럿이 없다고 비행을 못 할까요? 무인기면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무인기는 누가 조종을 해주니까 하는 거죠. 근데 파일럿이 없다고 비행기가 갑자기 꼬꾸러질 것 같을까요? 가만히 있다. 수동으로 잡아서 움직이는 건 여기 있는 에어로론하고 엘리베이터하고 그런 거를 움직여야 비행기가 이렇게 움직이겠죠. 아무 없이 이젝션만 했잖아요. 그 자세를 유지해서 가게끔 트림을 썼겠죠. 트림이라는 게 있어요. 자세를 유지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대로 갈 거예요. 우리가 이젝션을 할 때도 민가 회피를 하려고 그쪽에다 맞춰놓고 트림을 써요. 트림 쭉. 왜 들려서 딴 데 맞으면 안 되니까. 맞춰놓고 이젝션을 합니다. 날개를 거기에 갈 수 있게로 맞춰놓고 트림으로 가는 거예요. 저 양반은 비행하면서 트림이 맞아 있었겠죠. 공중 구비기랑 빡치기 하거나 이러면 피해가 많이 온다. 그러니까 미리 미사일 쏴서 격추시킨 장면이죠. La mise à feu du moteur à poudre d'un missile Magic 2 entraîne obligatoirement et instantanément la production de fumée. Alors voilà les obus tirés par Marcelli. Mais regardez mieux. En bout d'aile du 2000, de la fumée. Il y a allumage d'un missile avant que les obus de Marcelli n'atteignent le 2000. 매직2 미사일은 점화 즉시 연기를 내뿜습니다. 저거 무슨 내용이냐면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 점화 방식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과학기술까지 얘기하는 우리 프로파일러입니다. 저게 무슨 말이냐면 미사일이 단거리 미사일, IR 미사일들, 적외선 미사일들 단거리예요. 그리고 레이더 미사일들은 장거리 미사일이에요. 단거리 미사일들은 점화가 되면 단거리를 빨리 달려야 돼요. 100m 달리기. 불이 확 나와. 숏 부스트 방식이라고 부스터를 확 쭉 날아가요. 그리고 점화가 끝나. 떨어져요. 단거리니까. 그래서 1분 정도 내에서 승부를 안 보면 미사일이 빠져요. 고체 연료가 거기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숏 부스트 방식. 엄청 빠르게 날아가요.
근데 멀리 날아가야 되는 레이더 미사일 같은 경우는 롱 부스트 기능, 훅이 아니라 천천히 타면서 쭉 나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얘기한 거예요. IR 미사일의 점화 방식은 즉시 부스트 불꽃 AB 넣듯이 푹 하고 쫓아오는 방식 얘기를 한 거예요. 연기 내면서 바로 간다. Aucune fumée. L'examen de vos données de vol a démontré l'absence de tout usage d'armement par le Mirage 2000. Ignorer un ordre d'abandon de poursuite et ainsi causer la perte d'un appareil et de son pilote. En conséquence, à partir de lundi, vous êtes radié du corps des officiers de l'air et rendu à la vie civile sans préjudice des poursuites pénales à venir. 군의 공판들이 이렇게 빨리 결정나고 심사가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건지. 저 1분이라는 건 이미 준비를 해서 왔겠죠. 저 혐의를. 네가 쏜 거는 아까 부스트 전에 쐈다. 근데 전편에서 말씀드렸지만 부스트가 되고 있을 때 쐈죠. 그거를 누군가 조작을 해서 지웠으니까 위협성 행동이 없었는데 쐈지 않냐. 비행 기록을 가져갔다. 오자마자 이거를 못하게 하려고 바로 가져갔잖아요. 증거인멸을 없애요. 근데 거기서 증거인멸을 했겠죠. 그죠? 누군가. 지금 그런 장면이에요. 예. 혹시 아재님도 어떤 기억에 남는 어떤 그런 공판이 아니더라도 실수한 거에 대해서 항공기 결함이 나거나 그러면 공표하는 기능이 있어요. 구름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는데 들어가서 번개 맞아서 미사일이 깨졌습니다. 이런 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구름 안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거기에 번개 말고도 우박 이런 게 많아요. 그럼 함부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Pour moi, ce sera 8 tonnes de Bonkero S-34. Avec une paille, on est deux. C'est parti. Vas-y, clique dans la tétine. 이게 실제 전투 상황이면은 너무나 격추하기 쉬운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죠? 오버로드 보낼 때 걔네만 보내면 막 중간에 격추되잖아요. 호위기가 있어야지. 충전이 아니라 연료를 재보급하는 공중 급유기가 있어요. 우리도 있죠. 찾아보세요 빨리. 이름이 뭘까요? 핸드폰 찬스 1점. 시그너스. 그런 항공기들이 전방에 있으면 죽죠. 쉽게 죽겠죠. 그죠? 후방에 있습니다. 적재 없습니다. 저거. 보호받는 우군의 깊숙이 뒤쪽에 있어요. Mentat de Loup-Barvin, prêt pour échange de signature radar. Loup-Barvin, notez transpondeur pour échange. 1536. Mentat, notez transpondeur. 이게 트랜스폰더예요. 이거 보여드리고 모드 4라고 써있죠. 아이덴, 아웃, 모드 4. 저게 항공기마다 장착이 돼 있어요. 민항기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모든 비행기에 달고 있어요. 근데 조금 다른 게 전투기는 전투용 모드가 몇 개가 더 있어요. 전투용이라기보다 전투기를 위한. 민항기는 코드를 저렇게 삽입하면 모든 레이더가 보고 있다가 트랜스폰더라는 스쿼킹이라는 코드를 넣으면 그게 전송이 돼요. 그 지도에 나타나. 아, 얘가 어디를 가고 있구나. 민항기 누가 몇 번 항공기. 그래서 민항기 몇 번 어디로 가라 뭐 이런 거를 관제를 해요. 전투기도 그 코드를 넣어요. 전투기도 봐요. 그런데 전투기에서 중요한 거 저 트랜스폰더가 중요한 기능이 또 있어요. 저가식별 기능이 있어요. 저가식별을 딱 봤는데 코드가 안 나오는데 뭐가 레이더 잡혔어. 트랜스폰더 켜라고 물어보겠죠. 못 켜. 장비가 다르니까. 적국의 전투기는 얘기가 다르겠죠. 그래서 그걸 보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노운 트랙. 뭔 트랙인지 모르겠는데 언노운 트랙 얼마 if hear me 스쿼가 얼마 뭐 이렇게 안에 적긴 것 같다. 아니면 끄면은 그렇게 되겠죠. 대신 근데 전투기가 꺼도 고유의 전투기의 번호들이 식별이 돼 있어서 적기인지 아닌지 알고 있어요. 관제도 있지만 저가식별을 위해서 그런 게 있어요. يا قايد يا قايد تعال شوف 3 إشارات مجهولة. Allez, c'est parti. Un écran radar pour 3. إشارة واحدة هي الأربوس المترقب. 근데 이럴 때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는 건가요? 전편에서 조종사들이 육안으로 확인했죠. 아, 그냥 연기 같은 걸로 이제. 그것도 그렇고 직접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봤던 탑건 보셨죠? 원보기, 투보기, 포보기 하면서 야, 한 대야, 두 대 했다 갔다 오, 두 대 해서 막 헤드온 처음에 적과 조우했던 장면. 그 장면이 이 케이스예요. 네, 똑같은 얘기들. Ça va Fahrenheit? Tout va bien? Picture clean, Walken. Il faut qu'on remonte, on bouffe le Kero. Pitbull remonte. On consomme trop, il fait chaud. 고도가 높을수록 연료를 적게 쓰나요? 엔진이 연료를 쓸 때는 공기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지상에 내려가면 공기 밀도가 높아져요. 공기 밀도 높으면 연료 소모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올라가면 공기도 적으니까 연료도 희박하게 나가도 비율이 될 거잖아요. 적게 쓸 수가 있어요. 똑같은 고도면 저공 비행하면 그래서 연료를 엄청나게 써요. 드로그 슛. 그래서 브레이크보다 드로그 슈트를 피면 속도를 줄일 수가 있죠.
이제 저거는 뭐냐, 착륙 제동 거리를 줄이기 위한 보조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F4, F5 드로그 슈트 있어요. 근데 F16은 없어요. 이제 브레이크 기능이 더 좋아지면서 ABS 시스템 들어가고 막 이러면서 그런 기능을 뺀 거죠. Il n'y a plus qu'à faire les présentations. 저때 마르첼리들이가 어떤 스위치를 내리거든요. 비행기가 가지고 있는 비밀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적국에 내린 상황이라면 그 비밀들을 빼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전투기마다 그런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제로이즈라고 모든 아까 저장 장치 같은 것도 다 지우고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아마 그거를 밖에서 지우는 장치이지 않을까. F-16은 기체 내에 있어요. 내리기 전에 할 수 있거든요. 보라매님들께서 좀 알려주세요. Hé, réveille-toi. Ton avion démarre pas, tu vas aller le mettre en route. Ça va, c'est bon, il est ok. Eh bien, on va faire un petit tour pour être sûr. 지금 저거는 제가 보기에 버튼이 아니라 서킷 브레이크 같아요. 서킷 브레이크가 뭐냐면 우리 퓨즈들이 연결이 돼 있어요. 두꺼비 집에 퓨즈가 나가는 이유가 과부하가 걸리면 퓨즈가 나가죠. 전투기들도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퓨즈들이 되게 많아요, 좌석 뒤에.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지금 퓨즈를 뽑은 것 같아요. 뽑았다는 얘기는 일부러 퓨즈 기능을 끄는 거잖아요. 전류가 안 흐르겠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이젝션 기능인가 뭔가를 뽑은 것 같아. 맞아요. 저게 소닉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총속 돌파하면서 엄청난 충격파가 깨는 거예요. 아까 저보고 마하 돌파 했냐고 했죠.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돼지 다 죽어요. 아, 돼지요? 돼지 죽어요. 새끼 돼지를 베고 있는 어미 돼지도 다 사산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마하 돌파를 못하게 돼 있어요. 아, 사람들은 괜찮고 돼지. 쾅 소리가 날 거예요. 충격파.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저고도로 내려서 초음속으로 지금 날랐죠. 저고도에서 음속 돌파하기 쉽지 않아요. 엄청난 속도로 지금 가는 거예요. 마하라고 하는 속도 개념이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500나트로 날아도 지상에서 500나트로 나와서 마하 돌파가 되지 않아요. 근데 공중에서는 400나트 뭐 돼도 마하가 돌파가 돼. 고도마다 달라요. 공기 밀도가 바뀌어서. 그러니까 마하 스피드라는 거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저고도에서 저 마하를 돌파했다는 예를 들어서 600나트 이상으로 충격파가 엄청나게 압축돼 있겠죠. 그 파장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근데 저 상황에서 혼자 이렇게 귀를 막고 있는다고 멀쩡할 수 있나요? 안 막을 수는 없죠. 시끄러우니까. 혼자 되게 너무 멀쩡하더라고요. 아마 저걸 미리 짜서 대리를 오려고 저렇게 초토화 만들고 다시 내리죠, 그죠? 자, 그래서 후방석을 사출시키죠. 동료를 태우려고 이상한 무장기한이 탄 것 같은데 사출시키고 얘가 타죠. 아까 그 서킷 브레이크 효과가 저거예요. 앞에서 당기면 뒤에 나가고 나도 당겨줘야 돼. 그럼 저 전투기는 둘 다 이젝션이 돼야 돼. 뒤에서 당기면 뒤만 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왜냐면 정조정이 앞이니까 뒤에 너 살아라 나가고 나 혼자 비행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앞에서 당겼죠. 그러면 뒤가 사출되고 앞에도 사출이 돼야 돼요. 시스템상. 서킷을 빼서 내가 당겼을 때 너만 튕기고 나중에 저 사람이 와서 뒤에 타죠. 그걸 둘이 짠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버튼은 전방석 이젝션을 못하게 파핑을 해놓은 거죠. 전류를 빼놓은 거죠. 야, 이거 누가 이런 걸 분석할까 참. 아재님이. 아, 참. 저의 추리는 그런데 아니면 뭐 혼나야죠. 아, 오늘 영화는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할까요? 오늘 수고해 주셨습니다. 나이 나오겠다. 스타크래프트 또 나오는 거. 아재는 어떤 거 주로 하셨어요? 프로토스. 캐리어를 너무 좋아해서. 저는 절대로 시즈 탱크 안 줘요. 캐리어로. 나중에 한번 할까요? 코로나가 저거 되면 PC방 한번 가는 걸로.